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더울 열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더울 열자인데요. 더울 열자는 덥다라는 게 국어사전 의미가요. 높은 열기를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울 열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를 하나 찾아보니까요. 이열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열철을 좀 설명할 건데요. 이거는 지금 써있자, 더울 열자, 다스칠자, 더울 열자 그래요. 그래서 이 써있자는 어떤 이유, 조건, 까닭 그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뭐뭐에, 뭐뭐로서, 뭐뭐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로서,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요. 1번 더위는, 그러니까 열은 2번 열, 3번 로서, 4번 다스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은 열로서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더운 것으로 더운 것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어떠한 작용에 대하여 그것과 같은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세력이 강할 때는 강하게 상대해야 한다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없애야 할 경우에는 상대편이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에 상응하는 수단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즉 힘은 힘으로 물리치듯이 열은 열로서 물리쳐야 한다. 그게 이열치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름에 땀을 뻘뻘 더운데 거기다 음식도 뜨거운 그 삼계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열은 뜨거운 날씨에 땀 흘리면서 뜨거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요.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또 더울 열자 뿌리쳐 보겠습니다. 자, 이 더울 열자가 있는데요. 더울 열자는 5급이 있습니다. 이 더울 열자를 이제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부분이죠. 흑토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흑토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덟 팔자인데 나누다 그런 뜻이고 좀 더 자세하게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흑토자예요. 그래서 흙에 많이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뭔 자냐면은 이 자가 흙, 덩어리, 클, 육자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알, 환, 또는 둥굴, 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화발이죠. 연화, 발, 화자입니다. 그래서 연화발은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여기서는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 열, 뭐 그런 뜻입니다. 불, 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해석을 하면 뭐냐면, 흙덩어리 클 육자가 이게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평지에 있잖아요. 이게 평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이제 흙덩어리들이 쫙 무너져가지고 요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산사태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모양의 형태. 높이 이렇게 흙덩어리들이 여러 개가 쌓여가지고 큰 흙덩어리가 됐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평평한 땅의 흙토자가 평평한 땅의 흙이죠. 수평으로 이렇게 평평한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위에 또 흙이 쌓인 거죠. 그렇죠? 또 흙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한 땅 흙에 또 흙이 쌓인 거예요. 그리고 땅과 땅 사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여덟팔은 이게 나눌 분자에 도마에 여러 가지 어떤 채소라든지 고기를 여러 가지로 써서 나누다 그런 뜻이니까 이게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흙과 흙에 나누어져 있다 그런 얘기는 뭔 말이냐면, 평평한 땅의 흙과 또 쌓여있는 흙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평한 땅에 흙덩어리가 여러 개가 많이 쌓여가지고 큰 흙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흙덩어리.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자가 이 삼각형 형식으로 이게 쌓여 있는 모습이니까 삼각형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삼각형. 그 다음에 높다 그런 뜻이 갖고 있습니다. 높다. 그쵸? 높잖아요. 이렇게. 높다. 그리고 또 이제 땅 속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 땅 속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또, 예, 땅 속에서 올라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더운 거는 어떨 때 더운가요? 왜 더워요? 우리가? 왜 덥습니까? 지구가 23.5도로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제일로 가깝다고 그랬어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제일로 가깝잖아요. 그때가 제일로 뜨거워요. 여름이에요, 그때가. 태양은 태양 쪽으로 이렇게 23.5도로.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제일 가까워요. 태양 때문에 덥잖아요. 그쵸? 태양이 없으면 더워요? 안 더워요? 깜깜해요. 추워요. 얼어 죽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태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둥글 환자는 태양이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삼각형 모양 형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태양에서 빛이 발산되잖아요. 빛이 발산돼 보면은 이렇게 빛이 발산됩니다. 삼각형 형식으로 발산돼요. 우리 그 후레시풀 이렇게 비추면은, 후레시에서 나와가지고 바닥에 비치되면, 바닥에는 후레시에서 나오는 그 원형과 바닥에 비치는 원형이 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왜 그래요? 그게 딱 보면은, 멀리서 보면 삼각형 형식으로 이게 퍼지니까 그래요, 빛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둥근 태양에서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열이 발산해서 덥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울 열자입니다. 아, 그래요. 좀 더 볼까요, 그러면? 자,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흙, 덩어리, 클, 육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산사태에서 이 많은 덩어리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큰 흙덩어리가 이렇게 삼각형 형식으로 쌓인 거죠. 그래서 이 평평한 땅에 또 위에 흙이 쌓인 것이죠. 또 위에 흙이 쌓였어요. 그러면서 평평한 땅과 이렇게 쌓이는 부분이 구분이 되죠. 나누어져 있는. 그래서 이게 나누다 그런 뜻이 되는. 그러면서 평평한 땅에 흙덩어리들이 많이 모여서 큰 흙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큰 흙덩어리 육자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알환자죠. 알환 또는 둥글 환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점주예요. 이게 보면은요. 예, 이건 이제 3급에 있는데 요게 점주가 있습니다. 점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9구자죠. 9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구는 9이라는 뜻도 있고 또 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9구자를 이제 내가 언제 그 강의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9구자 이게 내 강의에 보면은 있어요. 그 강의가 1에서 2, 3, 4, 5, 6, 7, 8, 9 이렇게 길잖아요. 1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길게. 그래서 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주는 점 모양, 한자 구분, 강조, 계속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점 모양.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 모양을, 이거는 이제 옛날에 전쟁터에서 나가가지고 성을 부시려고 쏘는 돌 알맹이입니다. 돌 알맹이. 석환이라고 돌 알맹이에요. 예. 돌 알맹이 가지고, 요거는 투석기예요. 투석기. 그러니까 돌을 여기다 이 동그란 돌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멀리 길게 던지는, 멀리 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알을 점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길다. 그러니까 길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들이 둥글게 돼 있어. 환자, 그 다음에 알환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극 드라마에서 전쟁 드라마 보면은 그 밖에서 그 성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을 부시고 이게 가서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때 성을 부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투석기예요. 그래가지고 큰 돌을 여기다 넣고 멀리 확 길게, 돌멩이를 길게 던져가지고 쏘는 그런 그 투석기에 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둥글 환자, 알 환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연화발 화자인데요. 이거는 연화발 화자는 그 꼬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불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자가 보면은 세조자 말맞자 여기서는 다리를 의미하죠. 다리. 그죠? 다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여자 제비연자 이거는 고기가 다리가 없잖아요. 그게 뭐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죠. 지느러미. 지느러미 중에서도 큰 거 맨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머리에 해당되고, 요거는 몸에 해당되고, 요거는 꼬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지느러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비연자도 마찬가지예요. 꼬리 날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꼬리를 의미한다. 꼬리를 의미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없을무자, 더울열자, 거물열자, 그 다음에 세찰열자. 이것은 전부 다 열, 불,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 열, 이런 거에 해당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연화발 화자는 이렇게 다리도 의미하고 꼬리도 의미하고 불도 의미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좀 더 볼까요? 지금 이제 이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자가 뭐냐면요. 이자가 제주의 형세 세 이렇게 씁니다. 이자가 그래요. 이 옥편에 찾아보면은 제주의 자도 되고 형세 세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제주의 자고 요게 형세 세자인데 이자는 두 개 다 공통으로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보면은 흙, 덩어리, 클 육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흙덩어리 클 육자는 삼각형 모양 형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땅 속에서 땅 위로 솟아오르다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이자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지금 이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두변이 있죠. 초두는 이제 풀과에 해당되는 것이죠. 풀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주의 자, 형세세자라고 그랬죠. 제주의 자, 형세세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를 예자예요. 이를 운자입니다. 이를 운자는 이르다, 도착하다, 뭐 그런, 이르다, 도착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 초두는 풀과에 해당되는 것인데 풀이 씨앗이 있잖아요, 여러분. 씨앗이. 예. 그 씨앗이 둥그러요. 그러니까 둥그니까 여기서는 지금 초두의 씨앗을 의미하는 겁니다. 씨앗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흙덩어리 클 육자라고 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땅에서 땅 위로 솟아오르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삼각형 모양 또 높다. 그 다음에 땅에서 땅 위로 솟아오르다. 그러니까 풀씨앗이 둥근 풀씨앗이 땅에서 심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땅에서 여기 둥근 씨앗이 땅 속에서 땅 위로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그쵸? 땅 위로. 땅 속에서 땅 위로 솟아오른다 그런 의미예요. 이 둥글 한자니까 씨앗이. 뭔 씨앗이요? 풀씨앗이 땅에서 땅 위로 씨앗, 알은 여기서 알 한자는 씨앗을 의미하는 거니까 둥글 한자니까 둥글 씨앗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씨앗이
씨앗이 땅 속에서 땅 위로 솟아오르죠. 심으면 그렇게 솟아오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그 씨앗이, 모든 씨앗이 땅 속에서 이렇게 쏙쏙쏙 올라오잖아요. 땅 위로.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땅 속에서, 둥근 씨앗이 땅 속에서, 둥근 씨앗이 풀과에 해당되는 둥근 씨앗이 땅 속에서 땅 위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솟아오릅니다. 이렇게 솟아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꽃이 피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이 터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둥근 씨앗이, 별 볼 일 없는 둥근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가지고 심어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런 재주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재주 예자예요, 이게. 예. 재주 예자입니다. 아, 이렇게 볼품 없는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잖아요. 씨앗 땅 속에서 자라가지고 싹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아름다움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풀 씨앗이, 둥근 씨앗이 땅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그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 재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주 예자, 또 심을 예자예요. 심을 예자도 됩니다. 재주 예자도 되고 심을 예자도 되고. 그래서 땅속에 심어야만이, 씨앗을 땅속에 심어야만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오는 거죠. 꽃은, 식물에 해당되는 꽃은 풀과에 해당되니까 초도변에 들어간 거고요. 네, 그래서 심을 예자, 재주 예자, 그렇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형세세자입니다. 여기 4급에 있고요. 이것도 형세세자예요. 형세세자입니다. 이건 4급에 있습니다. 형세란 말은 어떤 일이 되어가는 사정,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어가는 사정, 형편,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형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씨앗이, 둥글 한자, 씨앗이 땅 속에서 땅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죠. 땅 속에서 땅 위로 이렇게 씨앗이 솟아오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자라요.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다시 열매가 맺어서 그 씨앗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런 거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콩이든지, 팥이든지, 오이라든지 모든 게 식물이 그렇잖아요. 땅 속에서 심어가지고 자라서 올라오는. 근데 땅 속에서 만약에 이게 땅의 흙에 덮여 있는 땅을 이게 딱 물리치고 이렇게 올라오는 힘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땅 속에서 나올 수 없어요. 힘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힘력자잖아요. 힘력. 그쵸? 그래서 이 씨앗이, 둥근 씨앗이 땅 속에서 땅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힘이 발휘해가지고 솟아올라가지고 이렇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말해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자라가 쑥쑥쑥 자라서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씨앗이, 열매가 맺어 다시 씨앗으로 나오는 이 과정을 형세라고 그랬잖아요. 일이 되어가는 형편, 사정. 그걸 형세라고 하는. 그래서 그 형세 세자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흙덩어리, 클, 육자라고 그랬죠. 그자만 들어가는 한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자가 어떤 삼각형 모양을 흙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죠. 삼각형 모양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높다.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아까 그 씨앗이 땅 속에서 땅 위로 솟아오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지금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이거는 지금 언덕부자예요. 언덕부. 그 다음에 이거는 흙덩어리 클 육자죠. 그러니까 이제 흙덩어리 클 육자가 높다,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높다. 흙덩어리가, 그게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땅 위에서 높게 덩어리가 쌓여있잖아요. 높게 쌓여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높다, 아무 이유 없이 삼각형이다, 아무 이유 없이 땅에서 솟아오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 한자는 한 개의 의미만 딱 가지고는 절대 그 글자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그 대신에 확실해야죠, 이유가. 그렇죠? 자, 그래요. 그래서 언덕이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평평한 땅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언덕은 이게 언덕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언덕 모양을 나타내는 걸 90도로 돌린 거죠. 그래서 언덕이 이렇게 언덕은 분명히 평평한 땅보다 위에 있잖아요. 높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문육자. 그래서 묻이라는 거예요. 문육자예요. 예, 이거는 5급에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 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육자. 예.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눈목자죠. 눈목. 그 다음에 이거는 흙덩어리 클 육자인데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래서 눈이 높다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면은 그때서 보면은 낮게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눈높이가 우리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면은 그 상태에서 보면은 낮잖아요. 그렇죠? 몸 자세가 낮으니까. 그래요. 근데 서 있으면은 높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으면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서 있다는 게, 눈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 사람 눈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사람 눈. 그러니까 사람이 높이 있다는 얘기는 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 이게 대신들이 막 이제 이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왕을 뵙기 이전에 이제 그 나랏일을 이제 대충 여기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막.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서서도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굴 맞대고, 얼굴 보고, 눈으로 보고, 눈으로 서로 보고, 높다고 그랬으니까 서 있는 거죠.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서서 눈으로 서로 마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 분위기가 뭐예요? 화목하잖아요. 그래서 화목할 목자예요. 화목할 목자. 네. 이거 3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것도 높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높다 그런 뜻이고, 요거는 갈착자죠. 갈착자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갈 때, 여러분은 갈 때 막 기어서 가고 뭐 또 앉아서 가고 그래요? 누워서 가고? 어떤 상황에 필요할 때만 그러는 거지, 평상시에는 어떻게 가요? 높게 서서 가는 거죠. 높게. 그렇잖아요. 높게 서서 가야죠. 응? 그러니까 높다 그런 얘기는 서서 가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를요? 어디로 갑니까? 길을 가는 거죠.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규자예요. 네, 여기 1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좀 넣어볼까요? 자, 높다라는 그 의미가 왜 그러는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것도 흙덩어리 클 육자인데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세조자입니다. 세조. 그래요. 새가 높이 날아가서 멀리 가는 새. 네, 그런 새 있죠. 거위. 예, 거위가 그렇습니다. 거위. 예, 그래서 거위가, 예, 이거는 그래서 들거위 육자입니다. 들거위 육자예요. 예, 새가 이렇게 이제 들거위가 이렇게 높은, 산보다 더 높게 새가 나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거위가, 예, 그래요. 그래서 들거위, 예, 육자입니다. 자, 이거는 이게 여기는 지금, 발족자죠, 발족자. 발족자고, 이거는 높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높다, 그러네. 팔을 높이,
우리가 발을 높이 할 때가 어느 때인가요? 발을 높이 들면서 막 할 때. 뛰어갈 때 그러잖아요. 막 높이 사람 몸, 여러분 그 육상 경기 하면 보면은 막 사람 몸이 퉁퉁 뛰어서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질질 다리를 끌고 이게 뛰어가지는 않잖아요. 몸이 어느 정도 뜬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다리를 높이 들고. 이게 발을 높이 들고 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뛸 육자예요. 뛸 육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